전형이 이제 핵심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 계획이나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대학 또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부터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 그 군만 잘 살펴보시면 되죠, 사실은. 전국 일반 대학이 약 200개가 되는데 200개 대학을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요즘은 수시하고 정시 중에 어떤 게 비율이 높은지는 다 알잖아요. 수시가 확실히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수시하고 정시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전형들을 쪼개 보면 여러분들 전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학종. 교과, 종합도 있죠, 당연히. 종합 종합 교과. 교과가 있죠. 그다음에 뭐 논술이나 실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 전형도 있고요. 정시 전형은 그냥 수능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형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비율을 보면 전국 규모를 보면은 사실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나는 높거든요. 학종 쓰는 제자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대치동은.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많이 쓰느냐?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닐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내신을 따기 힘든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교과전형을 쓰기 어렵고 수업 시간에 들어온 친구들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학종을 많이 쓰니까 나는 학종 비율이 더 높다라고 체감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는데 맞아요. 실제 전형상은 교과가 더 많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쌤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실제로 또 따로 쪼개 보면은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전형의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야 이번에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대 또는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돼 수능 전형이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펴보면 전국 규모로 보면 당연히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걸 좀 좁혀보는 거죠. 선호 대학 중에서도 최선호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대학. 그 세계 대학을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흔히 얘기하는 선호 대학들은 종합 전형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정시 전형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이 높은데 왜 종합 전형이나 정시 전형이 흔히 얘기하는 선호 대학들의 비율이 높은가? 저는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고객들은 잘 안 쓰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은 학생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을 귀찮게 하면 아이들은 지방 대학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민정쌤이 얘기하는 거 알겠지만 종합 전형은 되게 귀찮은 전형이죠. 정시도 굉장히 귀찮은 전형이에요. 맞아. 논술도 그렇고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니 얼마 전. 그렇죠. 20세기 얘기입니다. 20세기엔 말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정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소위 흔히 얘기하는 학군지라고 불리는 학교라 할지라도 수시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학교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어쨌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죠. 교과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 생활에 내신을 잘 챙겨 놓으면 특별히 별도의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품이 덜 든다라는 상대적으로. 맥락 상대적으로 맞아요. 이런 왜냐면은 거죠. 누구든 간에 입시를 하는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있어요. 이미 갖춰진 성적을 가지고 더 추가로 면접을 한다든지 수능 체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쓰고 클릭, 결제, 끝인 그런 전형입니다. 그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또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늘어난다. 그런데 선호대학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선호대학은 첫 번째 이제 종합 전형과 정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종합 전형만 해도 그냥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고 게다가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 최저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하죠. 그런 귀찮은 전형들은 아무래도 최선호 대학들이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귀찮은 거 있잖아요. 면접이 됐던 수능 최저가 됐던 또는 활동이 됐던 심지어 뭐 교육 과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울인 노력만큼 사실 보상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허들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생에 그런 허들이 있다. 그리고 정시도 사실 허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추가학습 말씀드렸던 거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재수생들과 경쟁하며. 진득하게 해야 되죠. 무엇보다 더 큰 건 뭐냐 바로 단 하루만 보는 시험이다. 그건 동의하지 않을까요? 네. 민정 쌤은 그날 기억나요? 수능 날? 당연히 기억. 얼마 전에 봤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도 정말 생생해요 그날이. 근데 우리는 또 그 학교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애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매년 애들에게 나의 수능 이야기를 막 중간중간 썰을 풀 때가 있으니까 훨씬 가깝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이 들긴 들어. 네. 그래서 이런 뭐 3개 대학만이 아니라 뭐 5개, 7개 대학, 15개 대학 다 살펴봐도 비슷한 분위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전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실은 이 강의란 표현이 웃기네요. 학생 이 입장에서, 영상.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선호 대학을 희망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두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요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그다음에 뭐 거점 공립대, 그다음에 교대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쓰고 싶은 대학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대학,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전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 그리고 좀 열심히 해서 더 성적을 올리고 싶은 친구,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종합 전형과 이제 정시 전형이 더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성적이 중위권이다, 중하위권이라고 보신다면 사실은 이제 교과 전형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4등급, 5등급 대 친구라도 실제로 이제는 거점 국립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거에는 교과라고 하면 약간 막 내신 1점대. 맞아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때는 또 학생 수도 많았고 실제로 1점대를 받는 학생 숫자도 조금 더 많았죠, 지금보다. 지금 학생 숫자도 기본적으로 줄어든 상태고. 진짜 심하면 한 반에 막 10몇 명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 지금 서울만 해도 한 학년 전교생이 150명이 안 되는 학교들 꽤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150명에서 100명 사이가 굉장히 많고, 고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최근에 7월 초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국에 이제 폐교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 신설학교까지 포함해서 2,400여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딱 중간 값이 168명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168명 이상이다. 그러면 학교가 전국의 중간 이상의 학생 숫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반에 60명. 네, 맞아요.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소위 최선호 대학부터 제가 몇 개 그룹을 지어서 뭐 교대라든지 거점 국립대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표로 보여드릴 텐데, 내가 어떤 대학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핵심 전형은 달라진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위기를 살피시고 1, 2학년 학생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제 시행 계획을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이 더 메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은 이제 수시 요강이 나왔으니까 확정판 보시고 내가 지원할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야겠죠.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정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수시가 중요한데, 수시가 지금 80% 비중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전형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대학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본 거고, 그렇다면 선생님 근데 정시는 안 중요한가요? 정시 중요하죠. 아유, 당연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시라는 게 이제 진득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또 좋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정시 전형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가장 최근의 통계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고요. 좀 오래된 통계 같지만 이게 또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2019년과 2020학년도 대입입니다. 이제 학년도 대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익숙해지셔야겠죠. 2020학년도 대입이면 2019년에 치러진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수생 비율이에요. 뭐 연대나 그다음에 뭐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 보시면 거의 70%에 입학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70%를 재수생이 입학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재학생은 얼마나 되고 재수생은 도대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2019년과 2020년에 소위 재학생의 비율은 어쨌든 70%를 넘었거든요. 그럼 재수생은 30% 이하였잖아요. 30% 이하의 재수생이 성대를, 연대를 70%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간단하게 보면 3대 7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잠깐 정리하면 네. 학생 수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많죠. 막상 상위권 대학을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거꾸로 재수생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거지. 3대 7을 그대로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재수생이 3인데 실제로 입학은 7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빡빡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 정시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소위 정시러라 불리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시러라 불리는 게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를 칭하는 거지. 그게 참 문제가 난 정시 공부하고 있으니까라고 착각하지. 내가 제일 최악이라 생각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고1 때 첫 번째 내신 딱 보자마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또 모의고사 보면 1학년 때 잘 나오잖아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신 기간은 내신 기간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다고 내신 기간에 그만큼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난 핵정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도 그리고 정시가 되지 않으면 수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시가 되지 않으면 수시도 할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를 아이들이 쓸 텐데 수시 원서 쓸 때 기준점이 뭐냐? 바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나는 이 정도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고 실제로 6모, 9모라고 불리는 이제 모의평가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다. 정시로는. 그렇다면 이 대학을 수시에 쓸 필요가 없는 없죠. 거지.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은 일치하면 너무 좋지만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걸 확인해보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나의 모의고사. 아직 우리는 수능을 안 봤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 100%는 아니야. 왜냐면 모의고사 너무 잘 보는데 수능 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모의 잘 못 봤는데 수능 때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직하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지. 그래서 6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아마 담임쌤도 상담했을 때 얘기하실 거야.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 정도의 대학을 너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수시 원서를 쓸 때에도 그 대학보다 조금 위에 있는 학교들을 수능 전에 전형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써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긴 맞습니다. 하겠지. 방금 이제 어떤 수시를 지원하는 어떤 선에 대한 의미로서 정시 부분을 또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2025 대입,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이죠. 올해 대입도 그렇고 내년 2026 대입까지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대학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2026에 흔히 얘기하는 선호 대학들 뭐 한 30, 40개 대학들은 다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2사에 비해 2호의 최저가 올라간 거야?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2호와 26이 연속적으로 수능 최저가 중요하게 된 요인들이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의대가 1.5K 의대. 증원되면서 소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이미 잘했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싸워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학생들이 이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의대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2등급 대, 3등급 대 정도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조금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특히 올해 그 내년까지는 관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수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되게 최저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 얘들아.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3등급들은 이래.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2등급이 나오겠지. 그럼 난 꼭 얘기해줘. 그럼 그것만 안 하면 4등급이 된다. 근데 애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지. 맞아요. 그리고 막 최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조합을 시작해. 아, 내가 3월에 국어는 제일 잘 봤으니까. 2까지 봤으니까 2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학은 6월에 1까지 받아봤으니까 1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막 조합을 해서 아, 이러면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학습이 무너지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거든. 3학년 2학기는 진짜 정말 정신이 없이 흘러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무게 중심을 잃고 휩쓸리다 보면 결국에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다. 최저를 맞추겠다고 공부를 하면 최저를 맞출 수 없다. 왜냐면 뭐 목표를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시로도 이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저를 준비하는 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그렇죠. 재학생들도 장점이 또 있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간단히 오늘 이까지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도권의 흔히 얘기하는 선호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대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서울교대 이런 대학들은 고3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1점대 친구들은 고3만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형의 최저가 얼마냐? 대충 3합 7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학추 전형은 재학생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시행 시행계, 계획, 요강에 요강에 다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호대학뿐만 아니라 한양대도 이제 재수생까지만 쓸 수 있고 뭐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선호 대학들은 어쨌든 재학생들을 배려하는 어떤 전형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혹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뭐 다 얘기한 것처럼 뭐 시행계획 잘 빨리 살펴보시고 글로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좀 보는 게 좋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EBS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나? EBS 들어가서 제 강의를 보셔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소위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다 특히 공교육 선생님들 강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츠나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영상에 익숙하시긴 한데
제가 좀 추천하는 영상은 주로 1시간짜리 이상 최소한 또는 30분짜리 이상의 강의를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 좀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EBS에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한다더라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 네, 네. 그래서 입시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있고 저는 일단 2026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2025와 관련해서도 짧은 영상들 함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뭐 제 영상도 필요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있으면 그렇게 좀 확인해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셀럽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뭐래? 덕분에 민정쌤과 식사도 한번 했고요. 네. 앞으로 볼 일이 또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김민정 쌤 강의 잘 들어주시고 제 강의도 한 번씩 기회 되시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입시 관련된 뭐 설명회를 가거나 이야기를 하면 꼭 마지막에 내가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 보통 어머니들 모시고 이제 많이 할 때 하는 얘기인데 너무 도움되는 얘기고 너무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이게 다 전제가 성립이 돼야지 이 모든 게 빌드업이 되는 거거든. 사상 누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은 약간 나의 동력 그리고 올바른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공부하는 그 길에 선생님도 다각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뭐 지금 이런 입시계 셀럽을 내가 모시고 이런 자리들을 곧잘 마련할 테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쌤도 같이 갈 거야. 알았지? 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